안녕하세요, 강미라고 합니다. 교정운동 솔루션 북 리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5편을 이제 시작할 차례입니다. 15편은 챕터 7이고요. 벌써 이제 19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요 챕터에서는 어깨와 고관절 복합체의 교정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 장의 목표는 교정 운동과 움직임 패러다임의 기능적 요소를 확정하고 이해하기입니다. 또 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부위를 확정하기. 그 다음은 교정 운동과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깨 복합체, 상지 패턴에서의 기능 부전. 기능 부전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그들의 습관적인 패턴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기능 부전의 움직임 패턴을 확인하는 것은 교정운동 전략의 첫 걸음이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시각적으로나 촉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부전 패턴의 징후를 인식해내는데 숙련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고객이 그들의 패턴을 수행하는 동안 사지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횡격막 호흡을 하는 중에 근위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관찰하려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어깨와 상지에서 흔한 기능 부전을 일람하고 다음 장에서는 고관절과 하지와 연계해서 유사한 기능 부전 형태를 일람할 것이다.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 파트 2의 평가에 관한 챕터를 다시 보기를 권한다. 하방회전 증후군과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 견갑골이 최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면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 보상 패턴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 사진에서 고객이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움직임 기능 부전을 관찰할 수 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개도 팔을 들어 올린 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화살표들을 봐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기능 부전 패턴을 볼 수 있대요. 자,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부적절한 견갑, 흉추 안정화. 견갑골이 흉곽 주변보다 흉곽 위쪽으로 움직인다. 방금 사진에서. 견갑 거근의 과도한 활성. 견갑골 상각의 견갑 거근 종지부에 근육의 톤이 증가되어 있으며 견갑 거근에 의해 목이 우측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 부적절한 경추, 흉추의 안정화. 좌측 경추와 우측 흉요추부의 빈약한 안정화로 인해 경추에서는 우측으로 과도한 측골이, 체간에서는 좌측 축골이 일어났다. 하방회전 증후군이 있는 고객의 경우, 하방회전 증후군은 날개뼈가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하방회전 증후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견갑거근, 우리가 이제 상방회전을 만들고 하방회전을 만드는 대표적인 근육군들이 있죠. 상방회전은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 그리고 전거근이 있었죠. 그리고 이 하방회전을 만드는 대표적인 이제 위쪽에서부터 이제 견갑거근, 능형근, 작은 능형근, 대능형근이랑 앞쪽에 있는 이제 작은 가슴근, 소흉근이 있었죠. 자, 쭉 읽어볼게요. 견갑거근과 능형근, 견갑골 안정화에 1차적인 역할을 한다. 전거근이나 하부승모근에 의한 하방 안정화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는 게 전거근이나 하부승모근에 의한 하방 안정화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는, 전거근이나 이런 하부승모근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상방회전에 과하게 관여를 지금 만약에 하고 있다면, 날개뼈가 너무 상방회전으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어떤 위치가 변해 있다면 하방회전을 좀 하기가 충분하지 못하죠. 오히려 좀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상방회전이 좀 과하게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익세시브하게, 과하게 어버드 로테이션이, 익세시브한 어버드 로테이션, 상방회전이 일어나는데 이 과하게 일어나는 어떤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날개뼈의 바깥쪽, 날개뼈의 외측면, 라터럴 보더라고 하죠. 외측면에 붙어 있는 대표적인 근육들이 팔을 이런 식으로 가깝게 조금 더 내전을 시키는, 뒤쪽으로 내전을 시키는 어떤 좀 특히 근육들은 광배근과 배원근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큰 어떤 포스를 만드는, 힘을 만드는. 걔네들이 제가 좀 짧으면요, 짧은 위치에서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 날개뼈가 같이 이미 짧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회전, 어버드 로테이션이 훨씬 더 가속화가 되고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날개뼈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회전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하방회전에 걸리느냐? 팔을 만사할 때는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요. 좀 빨리 움직일 뿐이지. 근데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을 때는 가깝기 때문에 날개뼈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는 하방회전으로 형태가 변하더라. 그걸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런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라이셉스 케이블 푸시다운처럼 이 삼두 운동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삼두 이렇게 누르는 거, 삼두 운동.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운동들 중에 견갑거근이 우세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견갑거근과 능형근은 하방회전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날개뼈의 안정화근으로서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팔을 이렇게 몸에 바로 붙어 있는 상완에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 트라이셉을 운동을 하게 된다면, 삼두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날개뼈가 일단 사실 팔을 붙이고 있는 동작에서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팔이 이렇게 몸통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하방회전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간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견갑거근과 능형근이 조금 더 과도하게 쇼트닝이 오면서 단축되고, 그 상황에서 좀 목까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 목이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블 푸시다운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운동들 중에 견갑거근이 우세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고객의 어깨 부하가 가해질 때 견갑거근 증후가 나타난다. 이제 견갑거근 증후라는 건 화살표를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뭔가 이제 케이블 푸시다운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견갑거근 증후라는 건 이렇게 견갑거근이 이런 식으로 근육이 활성화된다라는 걸 이렇게 눈에 보이죠? 시진을 통해서 이렇게 근육이 도드라지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필드에서 가리키고 있는 어떤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에게 운동 동작 종목을 시킬 때 어떤 보상들이 있는지, 어떤 보상들이 고객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보상들이 있는지는 트레이너가 또는 치료사가 잘 봐줘야 된다라는 거. 자, 화살표 보고 왔죠. 그래서 견갑골 안정화가 빈약할 때 견갑거근 증후는 여러가지 패턴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치료사나 트레이너는 여러가지 일반적인 운동 중에 목의 측면에서 곽인장을 만져볼 수 있으며, 목에 곽인장되면 그 목이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들 많죠. 이는 견갑거근의 과활성을 의미한다. 견갑거근은 상대적으로 잠잠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잠잠해야 된대요. 잠잠해야 된다라는 단어. 잠잠해야 된다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본다.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 중에 과활성 상태로 촉진되지 말아야 한다. 자, 이제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 대개 견갑 상완 근육 불균형으로 초래되며 어깨의 신전 움직임 중 관찰된다. 어깨의 신전 움직임이라는 건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걸 신전이라고 하고, 팔을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란히 하는 걸 굴곡이라고 하고, 팔을 옆으로 드는 걸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걸 외전이라고 하죠. 자, 신전 운동 때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이
잘 관찰된대요. 관절 중심화 작용이 소실된 탓에 관절의 후면에 페임이 관찰되고, 오른쪽 화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페임 보이시냐? 요 사진에서 페임, 네, 마치 후면 어깨가 약간 빈약하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페임. 근데 이게 후면 어깨가 없다기보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상완골 전방할주 증후군 탓에. 근데 이런 페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유심히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죠. 상완골 전방할주 증후군 패턴을 갖고 계신 환자들 또는 고객들. 상완골두가 상완골두가 요 날개뼈의 상완와, 여기 와 조금 이 캐비티라고 하는 여기 상완와, 와에서 앞쪽으로 전방으로 전이됨에 따라 상완골두가 관찰되거나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잡아당기는 패턴, 잡아당기는 케이블 로우 같은 거, 잡아당기는 패턴 또는 어떤 후면 삼각근 운동들, 어떤 구심성 단계나 미는 패턴, 케이블 체스트 프레스 원심성 단계 중 팔이 신전할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에서는 견봉돌기 앞에서 상완골두의 3분의 1 이상을 촉진할 수 있고, 견봉돌기 후면에 전방에서 상완골두 후면을 촉진할 수 있다. 견봉에서부터 상완골이 3분의 1 정도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요. 3분의 1 이상이 나오게 되면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이 있다라고 약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에는 다음에 3가지 주요 원인들이 있다. 1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축된 후방 관절낭. 상완와 안에 중심화된 상태로 머물기 위해서는 항상 관절은 중심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관절낭의 적절한 신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분, 적절한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적절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관절에 붙어 있는 어떤 우리가 수동적인 구조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결합 조직들이 조금 더 어떤 탄력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선 적절한 그 어떤 움직임이요, 과도하게 뭔가 막 화려한 움직임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적절하게 우리가 신체를 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선 그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저는 계속 꾸준하게 어떤 내가 학습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좀 스트레칭 동작, 퍼포먼스 동작들을 조금씩 조금 능동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양치질도 똑같이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익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좀 내가 어떤 칫솔 모로 안 닿는 위치까지도 억지로 한번 칫솔질을 좀 해서 어떤 양치질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사소한 노력들, 이런 걸 비유를 좀 할 수 있겠죠,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후방 관절낭이, 이제 관절낭이란 건 관절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인트 캡슐. 관절낭이, 후방 관절낭이 단축되어 있으며 상완골이 상완와 안에서 후방으로의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 신전 중 전방 이동을 야기하게 된다. 두 번째, 단축된 후방 회전근.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완골두는 상완와 안에서 중심화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데, 극하근, 소원근, 후방 후면 삼각근 같은 후방 회전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고 짧아져 있고 근육의 어떤 위크니스, 위축이 있으면 후방 관절낭 단축대처럼 축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축에서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축에서 돌아가는 회전 운동이 아니라 축에서 이동이 일어난다. 어찌 보면 트랜스레이션, 병신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근육 불균형. 견갑하근의 어떤 서브스카폴라리스의 견갑하근의 기능이 상완골두를 속해 쪽으로
견갑 하근이 상완골두를 앞쪽으로 전방 활주되는 걸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리트랙션 시켜주는 어떤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회전근개 중에 하나, 어떤 견갑 하근. 진짜 중요한 머슬입니다. 근데 견갑 하근이 속해 후방 쪽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견갑 하근이나 대흉근이 약하거나 억제되어 있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대흉근이 약하거나에 뭐 강하거나 아닌가 이런 것들의 밑줄을 좀 이렇게 부연적으로 제가 읽다가 좀 이렇게 갸우뚱거려서 써놨는데, 뭐 대흉근이 약해서 그럴 수 있죠. 대흉근이 보통은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바로바로 이렇게 들다 보니까 대흉근이 약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흉근이 세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외전시키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상완골두를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또 상완골두 앞쪽으로 전방활주 증후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대흉근이 세면. 근데 저는 그런 생각만 했는데 약해서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약해서. 왜냐면 대흉근 자체가 그러니까 상완골을 휴머러스를 안쪽으로 이렇게 내전시켜주고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약하거나 억제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은 있어요, 사실. 근데 대흉근이 저는 강하면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약해서가 아니라. 약해서도, 근데 이게 좀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도 참 너무 의미가 굉장히 좀, 저는 좀 다양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읽어볼게요. 내외전근인 광배근과 대원근이 우세하면 또 뒤쪽에 있는 어떤 큰 가슴근, 어떤 이 대흉근과 같이 뒤쪽에 있는 대원근과 광배근이 굉장히 강해도요 상하고 전방활주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세하면 상완골두를 전방으로 이동시킨다. 이 세 가지가 주요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가슴 또 광배근, 대원근,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딱 벗겨놨을 때 딱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근육들이잖아요. 갑바, 등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활배근, 광배근, 넓을 광자 써서 이렇게 이제 되게 대표적인 어떤 몸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직관적인 근육들인데, 큰 머슬들. 근데 걔네들이 좀 강하면 상완골 전방활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항상 강하다라는 거는 강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나쁜 점도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일단 한번 보고 갈게요. 사진은 어떤 여성분이 튜빙 밴드를 이렇게 시티드 케이블 로우 동작, 뒤쪽으로 신전 동작을 하고 있죠. 뭔가를 잡아서 상완골이 전방활주를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라. 이제 최근에 제가 연남 PT 유튜브에 제 어떤 동창 친구를 PT를 하는 과정에서 시티드 케이블 로우를 이제 운동을 이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의 형상이 보여서 그게 안돼 이러면서 이제 교정하는 그런 어떤 교정이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티칭 PT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꼭 집중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게 심하네요. 어깨 전방전이 자세는 또한 약간의 견갑골 상승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하라. 견갑골 상승, 전방, 상승을 약간 좀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손목의 척골 쪽, 요걸 얼라 쪽으로 척추 편의를 관찰해야 하는데, 밀기와 당기기 패턴에서 손목의 중립 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확한 동작을 반복하도록 허용하면 지속적인 움직임 기능 부전이 더욱 완고해질 수 있으므로 기능적 움직임 패턴 중에 이러한 위치를 관찰하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축된 관절낭의 문제는 대개 반복적인 손상에 따른 연부 조직의 제한인 반면
후방 회전근의 단축은 대개 견갑 상완근에 의한 견봉 상완 관절의 불안정한 운동 조절에 따른 빈약한 움직임 패턴 발현이나 상향 조절의 결과이다. 움직임 제교육에 더불어 후방 관절낭의 가동술, 후방 회전근의 이완, 그리고 견갑하근의 활성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정 운동과 기능성 패턴 중에 상완골두를 촉진하면 적절한 상완골두의 위치를 모니터하거나 개선하는 내 도움을 될 수 있다. 196페이지. 이상적인 패턴에서는 상완골두가 상완와 안에서 중심화된 채로 머물러 있다. 상완골두가 전방으로 이동해서는 안되며 어깨 후면에서 페임이 관찰돼서는 안된다. 아까 앞전에 우리가 다 보고 왔던 사진들이겠죠. 잘못된 패턴 발현은 대개 견갑 흉추, 견갑골과 흉추 ST 또는 견봉 상완 GH, 안정성이 빈약한 상태에서 하는 바이셉스 컬이나 여러 미는 패턴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원심성 운동 단계에서 상완골두가 전방으로 이동한다. 만일 상완골의 후방 활주가 제한된다면 보다 최적의 운동 기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완골두를 재정렬해야 한다. 상완골두의 중심화 작용은 다음 장에서 기술될 것이다. 사진 한번 보고 갈게요. 앞으로는 사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우리 사진이 아무래도 많이 있어야 돼요. 시각화가 되려면 이쪽은 안정화되어 있는 거, 또 옆쪽은 어떤 중심축을 잃어버린 상태. 자, 견갑골과 상완골두의 최적의 정렬, 위 사진 보셨죠? 최적의 정렬 상태. 그리고 케이블 체스트 푸시 패턴, 케이블 이렇게 앞으로 미는 체스트 푸시 패턴의 원심성 단계에서 어깨가 지나치게 내전되어 있을 때 견갑 흉추는 물론 상완골두의 위치에 빈약한 조절력에 주목하라. 이러한 상태는 또한 팔꿈치를 너무 뒤로 빼서 결과적으로 상완골두가 상완와의 전방으로 이동한 결과 일어날 수 있다. 보통 팔꿈치가 아파서 팔꿈치를 직접적으로 많이 과사용했기 때문에 미세 손상이 많이 과하게 일어나고 조직적인 어떤 손상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팔꿈치가 아픈 건 거의 보통이라는 것보다는요, 팔꿈치가 아파지는 어떤 좀 원인은 사실은 팔꿈치에 거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깨나 어깨 관절이나 어떤 손목 관절에서 보통 기능 부종 패턴이 일어나서 팔꿈치 관절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가 더욱 많은 것 같아요. 자, 최적의 안정화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종종 보상적인 관절 분절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원인이 되곤 한다. 과가동 분절이 생겨나고 고객은 이 부위에서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신경계는 근막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부위의 근육의 과긴장으로 반응한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 트리거 포인트는 부차적인 보상의 문제일 뿐이고 1차적인 문제는 안정화 문제이기 때문에 트리거 포인트 이완에 초점을 맞춘 근막적 접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통증을 만들어내는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케어해 주는 거는 좋은데, 궁극적인 치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어떤 관절의 정렬이나 관절의 어떤 위치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시 또 어떤 리모델링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데만 계속 죽어라 치료를 해주는 것은 궁극적인 이 사람을 위한 어떤 환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낫게 해주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자, 어깨의 움직임 기능을 향상시키는 요점은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부위에서의 운동 시스템을 재훈련시키는 데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볼게요. 첫 번째, 경추와 몸통을 안정화시킨다. 두 번째, 견갑골의 후방 경사와 상방 회전뿐만 아니라 견갑골 안정화를 향상시킨다.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기능적 움직임 패턴에 통합시킨다. 항상 마지막에는 통합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19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197페이지고요. 상완골두의 중심화 작용입니다. 자, 상완골두 재정렬, 후방관절낭과 외회전근 제한의 이완. 상완골을 재정렬하려면 후방관절낭과 외회전근을 이완시켜야 한다. 고객은 팔을 90도 정도 외전시킨 채 눕고 치료사는 테이블 옆에 환자의 머리를 마주하고 선다. 치료사는 손가락으로 상완골두의 후면을 감싸 쥐고 두상골 부위를 상완골두 전면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부드럽고 확고하게 상완골두를 잡는다. 반대편 손으로는 고객의 팔을 쥐고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치료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깊은 숨을 들이쉬게 하며 5초간 치료사의 저항에서 최대 하 등척성 수축으로 팔의 수평 내전을 수행하게 한다. 일단 사진 한번 보고 올게요. 이거는 사진을 봐야 보이시죠? 사진을 보고 와야 이해가 가요. 이런 부분들은. 자, 치료사가 팔을 잡아당기며 상완골두를 전방에서 후방으로 밀어 상완골두가 상완와 안에서 후방으로 활주하게 하는 동안 고객은 숨을 내쉬게 한다. 이 과정을 후방 구조물이 이완될 때까지 3회에서 5회 반복한다. 후방 관절낭의 제한은 대개 만성적인 자극에 의한 단축과 경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개 약간 강한 힘으로 오래 지속해 주어야 한다. 이 기법을 손의 위치를 약간 바꾸어 두상골을 견갑골 오구돌기에 바로 위에 올려놓고 비슷한 동작을 반복하면 경직된 소흉근을 이완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대개 이러한 이완 방식은 압력을 더 약하게 가할수록 고객이 더 이완되고 제한이 해소된다. 외회전근의 경직은 운동 조절에 관련된 문제로 하향 조절 기법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반응한다. 이 기법 후에 바로 견갑 흉곽 안정화와 견봉 상완 관절 통합 작업을 시행한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견봉 상완 관절의 굴곡 평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견봉 상완의 분리작용 또한 광배근의 근막 제한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어깨의 경우 어깨의 굴곡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배근과 흉요근막의 길이 평가. 고객은 팔을 곧게 뻗어 양옆에 놓은 채로 바로 눕는다. 고객에게 팔을 곧게 편 채로 머리 위로 들어올리도록 한다. 시상면에서 굴곡 누운 상태에서 팔을 만세해 보세요. 자, 양쪽의 가동 범위와 함께 이 동작 중 고객이 척추와 흉곽을 테이블에 붙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관찰한다. 흉요부, 과신전되거나 팔을 곧게 펴지 못하는 것, 시상면의 움직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보상 패턴이다. 적절한 견갑골 기전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보라. 비디오를 보면 참 좋겠지만, 자, 광배근 길이 검사, 잘못된 움직임은 아래 사진에 나오는데 곧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흉요부의 신전이 증가한 것이 이런 요 위쪽에 있는 요 사진 화살표, 허리가 뜨는 거, 팔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허리가 이렇게 뜨는 거, 네, 흉요부의 파트가. 자, 정상적인 움직임 아래 사진. 정상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뜨지 않고 아래 사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떤 흉요근막과
광배근 때문에도 이런 정상적인 지금 B 사진을 보셨을 때, 이렇게 B 사진을 보셨을 때의 어떤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대흉근, 가슴 근육들이 타이트하다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B 자세로 테스트를 해서 광배근과 흉요근막이 좀 정상적인 상황이구나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 대흉근이 타이트하면 오히려 팔이 뒤로 이렇게 안 올라가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대흉근이 타이트하면 오히려. 그래서 이 자세 하나로만 보시고 광배근과 흉요근막이 정상이다라고만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의 근육의 어떤 도수근력 검사를 또 해야 되고, 테스트들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광배근과 흉요근막의 이완입니다. 지금은 테스트였죠. 길이 평가. 이전에 언급했던 전략과 유사한 신경근적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고객에게 누워서 흉곽과 골반의 정렬을 유지한 채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팔을 굴곡하게 한다. 흉곽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치료사의 손에 대해 5초간의 최대 하등척성 수축을 하여 코어를 활성시킨다. 숨을 내쉬면서 수축했던 것을 이완시키고 고객의 팔을 다음 굴곡급 범위까지 움직인다. 가동 범위가 늘어나도록 하면서 이 과정을 3회에서 5회 반복한다. ST 관절 안정화근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이완법을 시행하고 이를 즉시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에 통합시킨다. 199페이지고요. 자, 광배근 이완. 고객은 치료사의 저항에 대응하면서 등척성 수축을 시행한다. 저항을 풀면서 고객은 팔을 새로운 가동 범위까지 내리는 동작을 TPC 안정성의 보상작용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증가시킨다. TPC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몸통이었죠. 흉곽, T, 소라시, P, 펠빅, 어떤 실린더였죠. TPC 안정화, 몸통의 안정화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런 어떤 좀 이완 요법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사진 한번 보고 올까요? 이렇게 치료사가 손을 잡고 있죠. 고객의 손을. 팔이 더 머리 뒤로 오버헤드가 돼야 되다 보니까 치료사는 팔을 잡고 제 힘에 저항을 해보세요 라는 어떤 등척성 트레이닝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죠. 어떤 고객은 등척성 이완 기법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내가 본인이 고객이 쓸 수 있는 힘을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에서 내지는 진짜 많게는 50%까지만 딱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어떤 좀 힘의 이용을 해보기로 했었죠. 이 책에서.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등척성 이완 기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자가적으로는 광배근 부착부를 폼 롤링 해주는 것도 이 구조물을 신장시키는데 이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광배근과 대형근 부착부, 흉요추부, 폼 롤링 이완법 사진으로 잘 이렇게 에반 오사르 쌤이 잘 표현해 주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폼롤러로 흉요추부의 흉요부의 어떤 이완을, 또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날개뼈 바깥쪽에 붙어있는 이런 어떤 광배근과 대원근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법들. 항상 운동하시기 전에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동작들을 꼭 이렇게 광배근, 대원근, 그리고 흉요근막 이런 풀고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근육 운동할 때 더욱더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꼭 추천합니다. 저도. 자, 향상된 어깨 기능의 심상화와 지시. 말로 하는 지시는 이상적인 움직임 동원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큐잉 사인, 그리고 얼마나 어떤 구두 지시를 잘하느냐, 이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아래 왼쪽 사진은 고객에게 견갑골을 뒤로 아래로 조이세요. 뒤로 아래로 대표적인 후인하강이죠. 라고 지시하여 견갑골의 과내전, 하강, 그리고 약간의 하방회전이 일어난 모습이다. 사진 보고 가야 됩니다. 요 사진. 이렇게 후인하강 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과도하게 내전되고 하방회전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어깨의 경사는 상부 승모근의 과신장이 된다. 고객에게 이완하면서 견갑골로 흉곽을 감싸보세요 라고 하자 견갑골 위치가 개선되었다. 지금 이렇게 개선되었대요. 자, 다음 페이지. 자, 200페이지입니다. 견갑골 안정화 YTW 어깨 운동. 요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견갑골 안정화 YTW 어깨 운동. 어깨의 안정성을 다루는 재활이나 교정운동 분야의 많은 논문, 서적, 온라인 자료들이 몇 가지 버전의 YTW 어깨 운동, 월 엔젤 운동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전방 내외전 어깨를 교정하기 위한 운동으로 제시된다. 특히 YTW 어깨 운동은 고객들로 하여금 견갑골의 내전과 견갑골임 날개뼈 내전과 하강 조합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견갑골의 상승과 견갑골의 엘리베이션과 앞쪽으로의 안티레 틸팅 전이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요 어떤 견갑골과 엘리베이션과 상방회전은 보통 라운드 숄더를 어떤 형태를 갖고 계신 고객들에게 YTW 어깨 운동을 어떤 목적으로 처방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운동들은 불안정한 어깨의 근원적인 문제인 견갑골의 운동 이상을 다루는데 실패한다. 견갑골의 운동 이상과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불충분한 견갑 흉골 통합성과 견갑골 안정근들 사이의 부적절한 타이밍과 동원 순서이다. 그러니까 YTW 어깨 운동이 아무래도 뭔가 어깨 날개뼈에 대한 어떤 인지적 어떤 날개뼈와 상완골을 이용하여 날개뼈에 대한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인지를 시키기 위한 운동으로서는 적합하나 궁극적으로 견갑골의 운동 이상을 어떤 치료해주는데 기능부전을 치료해주는데 만사 오케이인 운동들은 아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불충분한 견갑 흉곽 통합성.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 같이 견갑골을 안정근 활성이 미비하거나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흉곽에 어쨌든 날개뼈가 날개뼈의 위치 정렬을 만들어주기 위한 중요한 어떤 정렬 안정화근으로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앞전 파트에서도 어떤 견갑 거근과 능형근도 흉곽을 기준으로 날개뼈가 안정화될 수 있는 1차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이 전거근과 하부승모근이 견갑골 안정원의 활성이 미비하거나 그에 더하여 소흉근과 같이 견갑골 전인근이 과활성화되며 소흉근은 하방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이면서도 앞쪽으로 전인을 시키는 근육이죠. 근데 얘네들이 과활성되면 견갑골의 전방경사 자세가 일어난다. 익산견갑이란 어떤 윙잉 스카플라라고 하는 익산견갑이란 견갑골의 아래쪽에 있는 inferior angle 하각이나 내측 어떤 척추연이라고 하죠. 내측 하연 부위가 흉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고객이 이 자세에서 모든 종류의 저항 운동을 시행하게 된다면 자세적인 기능 이상을 지속시키고 악화시키게 된다. 근데 YTW 어깨 운동은 견갑골 내전근과 후인근, 예를 들면 뭐 중부승모근과 능형근, 왜냐면 내전근과 어떤 후인근이죠. 후인, 견갑골의 내전과 약간의 뒤로 더 많이 일어나는 후인근.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내전근과 후인근. 약간 내전은요, 날개뼈가 완전히 붙어버리는 걸 내전이라고 하고요. 후인은 뒤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중립 포지션을 맞추고 있는 게 내전이라고, 후인이라고 합니다. 모으는 걸 내전이고, 좀 덜 모이는 걸 후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자, 네,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중부승모근과 능형근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뿐 상부와 하부 승모근이나 전거근의 안정화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견갑 흉곽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매우 미비한 효과만 있을 뿐이래요.
두 번째, 견갑골 안정근들 사이에 부적절한 타이밍과 동원 순서. 항상 우리는 운동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 몸의 어떤 조직들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화려하다라는 것보다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들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타이밍들이 안 맞을 때, 박수를 칠 때도 타이밍에 맞아야 손바닥이 짝 하고 박수가 잘 나듯이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라는 것도 그렇고 타이밍에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견갑골 운동 이상의 가장 큰 결함 중 하나는 견갑골 안정근들의 부적절한 타이밍과 동원 순서로 인해 견갑골이 하방 회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종 머리 위로 팔을 들어올리는 움직임의 원심성 단계에서 관찰된다. 고객은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은 비교적 좋은 기전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시작 자세로 팔을 내릴 때는 견갑골이 부딪히거나 잘 조절되지 않는 방식으로 견갑골이 팔보다 먼저 시작 자세로 복귀한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상완골과 날개뼈가 서로 견갑 상완 리듬이라는 어떤 좀 우리가 중요한 어떤 견갑골과 상완골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어떤 운동 어떤 좀 움직임을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근데 그런 어떤 타이밍적인 게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상완골이 이렇게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2대1 움직임으로 상완골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날개뼈가 살짝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는데 날개뼈가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얘가 움직이는데도 날개뼈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어떤 좀 적절한 동원 순서 패턴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보통 우리가 견갑골의 운동 이상 증후군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견갑골은 종종 더 현저하게 익상 형태를 띠며 안정 위로 돌아오기 전에 더 하방 회전되었다가 다시 안정 위로 돌아온다. 이는 원심성 운동 조절의 문제이므로 견갑골 내전근과 후인근의 구심성 기능만을 강조하는 YTW 어깨 운동과 같은 것으로는 이러한 기능 부전을 조금 더 교정할 수 없다. 고객의 견갑골 움직임은 앞서 설명한 기전에 비추어 관찰해야 하고, 트레이너나 치료사들은 고객의 정상적인 패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셔츠를 통해 가볍게 촉진해야 한다. 지금 앞전에 말했던 YTW 어깨 운동은 아무래도 라운드 숄더를 갖고 계신 어떤 고객들에게 조금 좀 날개뼈와 상완골의 적절한 어떤 움직임 기능을 이해시키는데 적절한 움직임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궁극적으로 이 운동이 만사 오케이는 아니라는 거. 자, 201페이지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고객의 우측 견갑골이 꽤 양호하게 조절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자, 왼쪽 사진. 팔을 머리 뒤로 올리는 동작에서 꽤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옆에 또 사진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팔을 내릴 때입니다. 팔을 내릴 때 견갑골이 흉곽에서부터 멀어지는 어떤 형태, 익상에 대한 어떤 형태, 익상 견갑에 대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진인데, 쭉 한번 글을 또 읽어 볼게요. 근데 그리고 고객이 팔을 내릴 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견갑골이 익상형을 띠고 하방 회전되는 것을 주목하라. 익상 견갑은 대개 견갑골의 안정근들이 가장 불리한 위치인 어깨를 45도 정도 거상한 위치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교정운동에서 YTW 어깨 운동이 설 자리가 있는 것인가? 이 운동들은 교정운동과 재활에서 견갑골의 움직임 지각을 훈련한다라는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이 있대요. 재활이나 교정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고객들과 환자들은 견갑골의 인지를 거의 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견갑골 기능 부전 패턴이 계속 이제 입혀져 있는 거겠죠. 이 단계에서 YTW 어깨 운동은 더 동적인 동작을 하기 이전에, 더 화려한 동작을 하기 이전에 고객이나 환자가 자신의 견갑골을 인지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는 견갑골의 원심성 조절 및 안정화 조절에 관련된 문제이며 YTW 어깨 운동과 같은 구심성 운동은 운동 조절 문제를 거의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은 단지 단기간 동안만 활용해야 한다. YTW 패턴을 수행할 때 고객의 견갑골이 내전되는 것과 ST 조인트 조절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을 주목하라. 사진 한번 보고 올까요? 이렇게 해서 어떤 여성분이 YTW 어깨 운동을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어떤 YTW 운동은 아무래도 상완과 견갑골의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 어떤 인지를 시켜주기 위한 어떤 움직임으로 또는 운동으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은 월 엔젤이라는 운동인가봐요. 월 엔젤은 또 다른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래요. 이 운동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다. 물론 운동을 설명하라고 이 문제에 바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대요. 자, 이 운동은 초점이 견갑골의 내전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견갑골 운동 이상이 있는 고객에게서 문제가 야기된다. 견갑골 운동 이상이 있는 고객들은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 견갑골 안정화의 문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견갑골 내전과 상방회전, 견갑골이 흉곽을 감싸주는 움직임의 문제를 갖고 있대요. 자, 다음 장 202페이지. 월 엔젤은 이 기능을 개선하지 않을 뿐더러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움직임 동안 견갑골의 적절한 회전에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사진 한번 보고 올게요. 월 엔젤이면 월은 벽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자세, 아래도 사진이 있듯이. 네. 근데 이제 자, 두 번째 월 엔젤의 두 번째 문제점은 흉추 안정화가 빈약한 고객에게서 나타난다. 고객은 대개 흉추의 신전이 빈약한 것을 흉요추 연접부의 과신전으로 고생한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케이블 로우를 할 때 저 지금 약간 좀 어떻게 과도하게 허리 운동을 지금 좀 이렇게 케이블 로우 운동들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흉추의 이렇게 신전, 이렇게 흉추의 신전이 안 나오면 허리를 과도하게 꺾는 흉요추부에서 과도한 신전이 일어난다라는 거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약간 좀 저도 좀 몸이 좀 뻐근해서 자, 이러한 보상은 고객이 벽으로부터 떨어져 움직이는 순간 흉요추 연접부의 안정성을 희생시킨다. 자, 세 번째 월 엔젤의 세 번째 문제는 고객이 팔을 벽에 붙이려고 할 때 GH 글레이너드 휴머럴 조인트죠.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움직임이 저해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 회전 움직임이 저해된다라는 것이다. 후방 관절낭이 굳어 있거나 외회전근이 강직되어 있는 상황은 앞전에 얘기했듯이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얘네들이 강직되어 있는 고객은 팔을 벽에 붙이려고 할 때 상완 골투가 소켓의 전방으로 이동한다. 전방으로 이동한대요. 어깨의 외회전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GH 관절의 견갑골 안정근과 외회전근의 근력이 부족한 고객들은 전환의 후면으로 벽을 쓸어낼 수 없다. YTW 어깨 운동같이 월 엔젤은 견갑골 내전이나 벽에 의한 운동 감각적 자세 반응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에게 이 운동을 추천할 때는 고객이 이 흉요추 연접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이상적인 견갑골과 상완골의 정력을 획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운동을 시킬 때 월 엔젤은 TPC 안정화 교육과 함께 광배근과 흉요추 연접부의 연부조직 이관 기법을 통해 고객은 보다 정밀하게 월 엔젤을 시행할 수 있다. A, B 자세. A 같은 경우는 흉요추 연접부가 뜬 거고 B 자세는 흉요추 연접부 흉추가 비교적 안정화적인 정렬을 이루고 있는 상태. 자, 운동 수행.
척추와 견갑골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벽을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고객이 등을 벽에 붙이고 선다. 고객은 팔을 길게 뻗어 전거근을 활성시킨다. 고객은 척추를 길게 유지하고 목에 과도한 굴곡이나 골반의 후방 경사 없이 등으로 벽을 쓸어낼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목표는 척추를 길게 유지하는 거, 코어 안정화 근육들을 활성시킨다. 고객은 팔로 호를 그리며 천정으로 뻗는데 이는 안정된 견갑골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호를 그리며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이 패턴은 현저한 자세 변이가 있는 사람은 현저한 보상 없이는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세 변이가 심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이 자세 한번 보고 가시죠. 이 자세를 아무래도 어떤 자세들을 운동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호흡에 대한 어떤 기능을 이 어떤 자세와 같이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이 교정운동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항상 에반 오사르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진짜 어렵거든요. 호흡과 같이 이런 어떤 운동 자세를 통합시키면서 한다라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자, 운동의 핵심 월 엔젤. 고객은 이 패턴 내내 척추를 길게 유지하고 코어를 활성시킨다. 어렵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은 패턴 내내 전거근의 활성을 유지하며 팔을 길게 뻗는다. 팔은 호를 그리며 움직이고 견갑골은 패턴 중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견갑골은 올라가서 패턴 중에 팔을 이렇게 호를 이렇게 그릴 때 전거근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고객은 전거근과 하부 흉추의 안정근들의 긴장을 느껴야 하고 목과 등에는 긴장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자, 성공의 열쇠 견갑골 운동 이상 YTW 어깨 운동 그리고 월 엔젤 운동. 견갑골 운동 이상은 대개 견갑골의 하방 회전근과 전방 경사근의 과활성으로 일어나는 운동 조절의 문제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견갑골의 상방 회전근과 후방 경사근의 안정성과 원심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깨 복합체의 움직임 동안 운동 조절을 향상시키는 핵심이다. 문제는 운동 조절이지 견갑골을 내전시키거나 후위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YTW 어깨 운동이나 월 엔젤로는 견갑골 운동장애를 개선시키지는 못한다. 키, 견갑골 운동장애가 있는 고객의 경우 등척성 조절을 먼저 향상시킨 다음 구심성 조절을 하고 그 이후 YTW 어깨 운동이나 월 엔젤 같은 구심성 운동으로 진행해 나간다. 자, 이제 204페이지거든요. 자, 엎드려 흉추 신전하기. 자, 엎드린 자세네요. 요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지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엎드려 흉추 신전하기. 증가되거나 감소된 흉추 후만, 요추의 과소 혹은 과다 전만, 골반의 전방 혹은 후방 경사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기능 이상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이 운동이 머리, 목, 흉추, 골반강, 통구조에 변형된 안정화 전략에서 나오는 자세 변화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 엎드려 흉추 신전하기는 안정화의 세 가지 핵심 부위인 경추, 심부 굴곡근, 흉추 골반강 통구조, 척추 심부 회전근, 척추 심부 신전근을 다름으로써 앞으로 시행하게 될 다양한 플랭크나 밀기 프로그레션의 사전 처치로서 필요한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교정 운동 중 하나가 된다. 야, 요거는 제가 이제 제가 한번 해보면서 영상을 15편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수행 1단계. 고객은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마를 손 위에 올려놓은 채로 엎드린다. 아래 요 자세. 요렇게 딱 와닿으시나요? 네.
시골은 부드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긴 척추를 시각화한다. 흉곽을 따라 견갑골을 부드럽게 아래로 당기는데 기본적으로 견갑골이 하방 그리고 상방 회전 방향으로 움직인다. 고객이 견갑골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팔꿈치로 부드럽게 테이블을 밀어보라고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서 복부와 허리 쪽으로 호흡을 하도록 지도한다. 이 자세는 호흡의 3단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이 자세를 유지한 채로 5분간 끊이지 않고 호흡 패턴을 수행한다. 5분간이래네요. 아이구야. 운동의 핵심, 엎드려 흉추 신전 1단계. 고객은 턱을 당긴 자세를 유지하고 턱을 이런 식으로 당긴 자세를 유지하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툭턱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후두골을 상방으로 미골을 하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시각화한다. 척추를 길게 늘리는 거 시각화한다.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을 활성시켜 견갑골을 약간 하방으로 그리고 흉곽의 액과 정중선 쪽으로 움직인다. 고객에게 전방 복벽에서 요추까지 수직 화살표, 횡격막 호흡을 하도록 지시한다. 고객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고객은 자신이 점점 더 길어지고 척추 기립근군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아야 한대요. 요거 자 204페이지고요. 요거까지 제가 여기까지 하고 15편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5분 정도 이 운동 자세를 하는 것을 좀 한번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영상에 마무리를 한번 넣어서 마무리를 15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영상 15편 마무리를 이론을 하고요. 저는 이제 실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에 편안하게 누워서 날개뼈를 하방 회전 그리고 외전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팔을 양옆으로 90도 각도 정도만 외전을 한 상태에서 팔의 내측, 외측 말고 내측 베드를 살짝 눌러주면서 호흡을 유도하고 척추 기립근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자세를 최대한 유지해서 날개뼈를 최대한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고객이 만약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이제 옆에서 트레이너나 이제 이 동작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날개뼈에 살짝 가이드를 해주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움직임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구두 지시를 살짝 내려주면서 동작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동작을 좀 편안하게 횡격막 호흡과 같이 이 동작을 5분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작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느낀 게 오른쪽 견갑대와 왼쪽 견갑대 그리고 왼쪽 견갑대가 척골 쪽으로 내려가는 척골 신경 쪽에 약간 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척골 신경으로 내려가는 쪽에 대한 압박감을 좀 느꼈어요. 이런 동작을 취함에 있어서. 그래서 티는 안 나시겠지만 저는 누워있을 때 새끼손가락과 또 마지막 손가락, 반지 끼는 손가락 두 군데 쪽으로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 좀 신경이 압박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한 동작을 통해서도 현재 내가 내 몸에 대한 어떤 인지를 통해서 자세가 어떤지 또 어디가 잘 안 움직이고 또 움직여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